안녕하십니까. 1조 최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 발표에서 저희 회로가 너무 단순하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기존 설계에서는 약을 복용하면 HP 값이 증가하고 잘못된 약을 복용하면 감소하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성 가중치인 R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HP의 최대값을 기존 10에서 20으로 변경하여 환자의 상태 변화를 더욱 세분화하고 회로의 복잡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약의 종류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약을 반복해서 복용했을 때 발생하는 내성까지 알고리즘에 반영하였습니다. 저희 알고리즘의 핵심은 환자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HP 시스템입니다. 환자의 건강 상태를 단계별 HP 값으로 정의하고 이 값을 세븐 세그먼트를 통해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HP가 20이 되면 완치가 되고 HP가 감소할수록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NE55 발진 회로를 이용하여 일정한 클럭 신호를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시뮬레이션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약을 복용하거나 복용하지 않았을 때 하루가 지날 때마다 환자의 HP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약물 상호작용과 내성 가중치입니다. 환자의 질병에 맞는 약을 복용하면 HP가 증가하여 완치 기간이 단축됩니다. 반대로 질병에 맞지 않는 약을 복용하면 HP가 감소하여 환자의 상태가 악화됩니다. 복용한 약에 따른 HP 값의 변화로 질병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올바른 약을 반복적으로 복용하면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긴다고 가정하였습니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내성 가중치 R을 사용하였습니다. 약을 한 번 정복용할 때마다 R값이 일씩 증가하고 약을 중단하면 R값이 감소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환자의 상태를 더욱 현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나이와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초기 HP 값을 다르게 설정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초기 HP가 낮은 대상일수록 잘못된 약을 복용했을 때 상태가 빠르게 악화되고 자연 치유도 어렵도록 알고리즘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약물 복용에 따른 HP 변화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코로나약 A를 복용하거나 감기 환자가 감기약 B를 복용하면 정복용으로 판단합니다. 정복용 시에는 기본적으로 HP 값이 증가하여 완치 기간이 단축됩니다. 반대로 코로나 환자가 감기약 B를 복용하거나 감기 환자가 코로나약 A를 복용하면 오복용으로 판단합니다. 오복용 시에는 HP가 위험 가중치 W만큼 감소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위험 가중치 W는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나이와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다르게 설정하였습니다. 일반 청년층은 잘못된 약을 복용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HP가 1만큼 감소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반면 노인이나 어린이와 같은 고위험군은 오복용 시 건강 상태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HP가 2만큼 감소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연 치유가 가능한 청년층과 백신을 접종한 노인의 경우 약을 복용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HP가 일씩 증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조건에 따라 오복용의 위험성과 자연 회복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성 가중치 R에 따른 약효 변화입니다. 내성 가중치는 올바른 약을 복용했을 때, 즉 정복용일 때만 적용됩니다. R이 이보다 작은 초기 단계에서는 약효가 충분히 나타나다가 R값이 커질수록 약효가 떨어집니다. 결국 R이 4 이상이 되면 정복용을 하더라도 HP 값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을 계속 복용하면 처음에는 치료 효과가 크지만 복용 횟수가 증가할수록 치료 효과가 감소하게 됩니다. 전체 알고리즘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스템을 시작하면 사용자의 나이와 백신 접종 여부를 입력받습니다.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의 초기 HP 값이 설정됩니다. 그 다음 환자가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를 확인합니다. 환자의 질병은 사전에 입력하지 않고 약 복용 이후에 HP 변화를 확인합니다. HP가 증가하면 정복용으로 판단하고 HP가 감소하면 오복용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 약물에 대한 반응을 바탕으로 환자의 질병을 추정합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 치유가 가능한 대상인지 확인한 뒤 HP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킵니다. 이후 하루가 증가하고 변경된 HP와 R값이 다시 알고리즘에 피드백됩니다. 마지막으로 HP가 완치 기준에 도달했는지, HP가 0이 되었는지, 또는 최대 치료 기간인 11일이 지났는지를 확인합니다.
종료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약물 입력 단계로 돌아가고 종료 조건에 만족하면 알고리즘이 종료됩니다. 다음은 백신 미접종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예시입니다. 백신 미접종 청년의 초기 HP 값은 7로 설정됩니다. 환자가 질병에 맞는 약을 복용하면 HP가 2씩 증가하고 동시에 내성 가중치 R도 1씩 증가합니다. 약을 반복적으로 복용하여 R값이 2가 되면 약의 효과가 떨어져 HP가 1씩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R값이 4가 되면 약을 먹어도 HP값은 증가하지 않고 약효가 사라집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 치유가 가능한 대상이므로 HP값이 1씩 증가합니다. 휴약 기간이 하루씩 지날 때마다 R값은 1씩 감소하게 됩니다. R값이 다시 0이 되어 맞는 약을 다시 복용하기 시작하면 HP값이 2 증가하여 최종적으로 20이 되어 완치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시뮬레이션은 백신에 접종한 노인의 경우입니다. 초기 HP값은 6으로 설정되어 있고 약을 정복용하여 HP값이 8이 되었지만 그 후에 약을 바꾸어 5복용했더니 위험 가중치에 따라 HP값이 다시 2씩 감소하다가 0이 되어 사망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알고리즘을 실제 디지털 회로로 구현하기 위해 ASMD 차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로를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해결 방법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NE55 발진 회로의 출력 파형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회로 연결에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소자 자체의 불량이라 생각하여 새로운 소자로 교체하였더니 정상적인 클럭 파형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세븐 세그먼트에서 HP 값이 정상적으로 카운팅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입력 신호를 인가해도 숫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확인한 결과 HP 값을 제어하는 74193 카운터의 입력 연결과 회로 구성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앞에서 설명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정한 74193 HP 카운터 회로입니다. 기존 회로에서는 HP 증가 신호와 감소 신호가 74193에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서 두 신호가 충돌하거나 카운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HP를 증가시키는 신호와 감소시키는 신호를 분리하고 각각 74193의 업다운 입력으로 정확하게 연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설명한 알고리즘을 실제 디지털 회로로 구현한 전체 회로도입니다. 먼저 왼쪽 위에 NE55 발진 회로에서는 일정한 주기의 클럭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이 클럭은 하루가 지나가는 것을 표현하는 기준 신호로 사용되며 FSM과 각 카운터가 순차적으로 동작하도록 합니다. 왼쪽의 큰 영역은 FSM 제어 회로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나이, 백신 접종 여부, 약물 복용 정보를 조합 논리 회로를 통해 판별합니다. FSM은 현재 입력 조건과 상태에 따라 HP 증가와 감소, 내성 증가 또는 감소, 날짜 증가와 같은 제어 신호를 출력합니다. 오른쪽 위의 파란색 영역은 HP 카운터와 표시 회로입니다. HP는 74193 업다운 카운터를 사용하여 구현하였습니다. 정복용이나 자연치유 조건에서는 업 입력을 통해 HP가 증가하고 오복용 조건에서는 다운 입력을 통해 HP가 감소합니다. 두 개의 카운터를 이용하여 HP를 0부터 20까지 표현하였으며 카운터의 출력은 7447 디코더를 거쳐 세븐 세그먼트에 표시됩니다. 위쪽 보라색 영역은 약물 복용 여부와 약의 종류를 확인하는 논리 회로입니다. 정복용 신호와 오복용 신호를 생성하고 그 결과가 FSM과 HP 계산 회로로 전달됩니다. 가운데 초록색 영역은 종료 조건을 판단하는 회로입니다. HP가 완치 기준인 20에 도달하거나 HP가 0이 되거나 최대 치료 날짜인 11일에 도달한 경우 엔드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엔드 신호가 발생하면 추가적인 카운팅을 중지하고 시스템이 종료 상태로 이동합니다. 오른쪽 아래의 빨간색 영역은 내성 가중치를 계산하는 회로입니다. 정복용이 이루어지면 R 카운터가 증가하고 약을 복용하지 않는 휴약 상태에서는 R 값이 감소합니다. 현재 R 값에 따라 HP 증가량을 0, 1, 2로 선택하여 반복 복용에 따른 약효 감소를 표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의 데이 카운터는 NE55의 클럭과 FSM의 날짜 증가 신호를 받아 경과 일수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 회로는 사용자 입력을 판별한 뒤 FSM이 HP와 내성 가중치, 날짜 카운터를 제어하고 각 결과를 다시 종료 조건 판정부로 피드백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연 영상 재생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